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코텀즈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별로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꼭 이런 거 준비를 옛날에 뭐 했었다 이런 거 물론 역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안 쓰는 거 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아니 하면. 저간이 평소에 인코텀즈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며. 아니 그 저기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까지 자꾸 뭐 얘기하면은 혹시 그 추리 소설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셜록 홈즈, 셜록 홈즈 말고 코난 도일. 그 에가서 크리스티 혹시 네. 아시나요? 뭐 그런 사람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에가서 크리스티 그분의 남편이 고고학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 고고학자의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소감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모르지. 그분이 남편이 점점보다는 그 오래된 것일수록 관심을 가게 된다.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위트 있게 얘기를 갖다 했다는. 그게 오늘은 무슨 상관있어. 옛날 거 자꾸 너무 오래전 거 막.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하고 인코텀즈 보면 정형거래 조건 FOB, CIF 이런 것들이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인코텀즈예요. 그래서 해석 기준이죠, 인코텀즈는. 또 어렵게 시작한다. 근데 지금 인코텀즈 해석 기준 인코텀즈 자체가 또 정형거래 조건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선 자체가 애매해졌어요. 제목이 정형 거래 조건이라 되어 있는데 네. 그냥 인코텀즈 하면 안 돼? 그걸 해석해주는 기준이 인코텀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딱 보니까 무엇을 정형거래 조건이 새롭게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살펴볼 거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뒤에 가보면 환상해요. 이게 여러분 눈먼카고님 혹시 그 톨스토이 소설이나 일본의 뭐 대망 뭐 이런 소설 읽어보셨어요? 아니 톨스토이는 단편만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좀 장편 같은 거 읽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뭔 것 같아요? 러시아 소설은 이름이 어렵지. 이름이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건 이름이 어렸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이름이 전부 바뀌어요. 가가 뭐 이런 가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나보고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갖다 치면 자료가 몇 개가 나오는데 서로 이게 이빨이 안 맞아하고 간가 간지 야가 야를 얘기하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그랬는데요. 6시간 걸렸어요. 이거 확인하는데 옛날 거 알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래 보고. 왜 잘난 척을 해. 인코텀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옛날 거 왜 인코텀즈가 왜 자꾸 바뀌나요? 세상의 어떤 무역의 환경이 바뀌니까 그러면 없어진 거는 왜 없어지나요? 그런 무역 관행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관행이 없어서 쓸모없는 걸 저한테 알아보라는 거잖아. 그걸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궁금하잖아. 그게 어느 정도로 복잡하냐면 눈먼카고님 저번에 선사가 이제 합병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잡한데 그때는 막 복잡하게 그림 그리셨죠. 저는 이렇게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표를 만든다고 또 고생을 한 거예요. 빨리 합시다. 자랑 그만하고. 자, 트랜지션 이렇게 바뀌었다. 규칙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샥 하니까. 그렇죠. 1812년부터 좀 이렇게 했네. 18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프랑스하고 뭐 전쟁이 있지 않았나? 나폴레옹이 한참 저기 정복 전쟁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네요. 1812년에 뭐가 있었는지 FOB 조건. FOB 그 영국의 법원에서 최초로 FOB라는 그런 관습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볼 때는 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했어.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게 관습이 있으니 관습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FOB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정확한 날짜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범선 시대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날짜 몇년 안 된다 그게.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쭉 지나니까 그 다음으로 저기 유명한 게 CIF. 두 번째 정형거래 조건이 한 80. 거의 100년 걸렸네. 네, 그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걸려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형거래 조건들이 막 있었겠죠. FOB, CIF 말고도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상업회의소인 ICC에서 이제 해석 기준으로 인코텀즈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가 1930년 인코텀즈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36년도에. 그래서 6개의 규칙, 6개의 조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규칙을 마련을 했죠. 아, 예. 처음에 6개로. 자, 그 다음에 53년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제 해상 운송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해상 운송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FOR, FOT 이런 것들이 추가가 이때가 아마 이제 미국이 아주 강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는 내륙운송이 많으니까 이런 게 그런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EXW가 그때 이제 최초로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67년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또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야, 이거 엄청 오래된 거다. DDP, DAP, DDP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났다. 오래됐네. 이거 제가 알아내기 위해서 구글링을 얼마나 해드려요. 얼마나 몇 년, 내가 몇 년도에 생기는지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힘들었을 것 내가 같아. 제가 얼마나 했냐. 그 이해 해보니까 알겠지? 잘해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잖아. 내가 물어보시잖아. 자, 일단은 67년까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76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0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00 되는 거지. 10년마다 되는 거지. 90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돼 있고. 여기 2010년, 왜 제일 빨랐어? 2000년에는 특별하게 제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생겨난 정형거래 조건, 없어진 정형거래 조건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저기 인코텀즈 역사하게 되면 너무 길잖아요. 어떤 조건들이 있었냐 요걸 갖다가 살펴보면 초점을 맞춘 거였죠. 그렇군.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2000년대 있었다고 한 표시해 놓지 그랬냐 하는 김에 앞에가 요게 동그라미가 5개라 복사해가 이거 하나 더 만들어 내려면 시간 얼마나 걸릴 줄 알아요? 진짜 특별하게 또 없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그 육상운송을 그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FOR, FOT. 자, FOR은 프리 온보드 다음에 레일, 그 다음에 프리 온보드 다음에 트럭, 프리 온보드 다음에 에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FOB는 프리 온 에어포트, 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생겼고, 그 다음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 발달하고 보니까 FCA와 CIP가 명칭이 얘네들은 처음 생겼을 때는 FCA, CIP가 아니고 FRC, FCI였어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C로 시작되는 같은 그룹인 줄 알았는데 FCI 이거는 F 조건이 아니고 C 조건이에요. 이런 걸 제가 알아내려고 역사를 찾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갔고요. 90년도에는 특별하게 새로운 조건은 안 생겼고 EDI를 생겼네. EDI를 수용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서류 이렇게 보면 어떤 서류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막 보이죠. 그런데 그전엔 다 종이 서류로 내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EDI로 뭐 이렇게 하는 걸 조금씩 준비. 아 근데 복합운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아까 DDP가 67년이었잖아. DDP라는 게 복합운송은 아니더라도 DDP는 하는데 명시적.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명시적이에요. 이게 지금 인코텀즈는 다 임의 규정이잖아요. 임의 규정이고 따로 이렇게 합의하거나 다른 관습은 그게 다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보면 D로 시작되는 규칙들이 여러 개 너무 많았는데 그걸 5개가 3개로 이렇게 팍 줄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오게 되면 이제 DAT 규칙이 이름만 DP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지금 쭉 흐름을 이렇게 봤는데 이래봤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EXW 빼놓고는 그룹별로 보는 거예요. EXW는 1953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쭉 오니까 따로 준비를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F 조건부터 따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멋지게 정리했네. 그래서 FOB는 1812년에 생겨갖고 지금까지 쭉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39년대 FAS가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1936년도에 인코텀즈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해석 기준을 창립 멤버네. 그죠? 창립 멤버. 창립 멤버 아까 몇 개 있었어요? 6개 있었잖아요. 6개의 창립 멤버 중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53년도에 이제 도로운송의 FOR, 레일하고 트럭, 요걸 2개가 생겼고, 그 다음 에어포트가 나중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해상운송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FR하고 FT랑 FA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FRC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FRC가 현재 이름이 FCA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거 뭐 육상에 보면은 트럭이든 뭐 레일이든 항공이든 구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한번 모아서 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FR하고 보면 FR하고 FT와 FA 요 놈을 갖다가 다 나중에 뭐라고요? 90년에 오면서 FCA 흡수를 갖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FR, FT, FA, FRC 요게 다 현재로는 FCA 이렇게 간다. 이 표를 갖다가 보시면 이 표를 하나 갖고 계시면 옛날에 보면 어떤 규칙이 있었어. 그러면 표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구나. 다 내 덕분에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F로 시작되는 거는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딱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은 여기 충분히 보이실 테니까 노트 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로 시작되는 그룹으로 넘어갈게요. 자, C로 시작되는 1895년에 처음 생겼고, 그 다음에 창립 멤버로 CNF. CNF는 현재 CFR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게 있다가 나중에 그 DCP라고 있는데, DCP가 53년에 생겼는데, DCP 알고 보니까 현재 CPT예요. 그래서 DCP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표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 안 해놓으면, 이게 꼭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느낌 드는 게 D 조건. 앞에 D로 시작하니까. D로 시작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53년도에 생긴 DCP는 CPT를 뜻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운송 발달하고 해서 80년대 버전에 보니까는 또 뭐랑 똑같은 게 또 나오냐면 CIP랑 또 오탈자 났습니다. 여기 CIP입니다. CIP. 네, 여기 CIP랑 똑같은데 원래 이름이 F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 찾아낸다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F로 시작했지만 요게 실제 알고 보니까 CIP 조건하고 똑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90년대에 오게 되면 CIF, CNF, CPT, CIP 이렇게 있다가 2000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현재랑 똑같게 CIF, CFR, CPT, CIP 요게 CIP입니다.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표에다 넣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로 시작되는 규칙은 이거 복잡한데? 네, T로 시작되는 규칙은 복잡한데 이게 보면 T로 시작하는 게 EXQ, EXS라고 되어 있죠. 저놈들이 지금 1936년도에 그 창립 멤버인데 요게 지금 E로 시작되는 그런 E로 시작돼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게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들이 현재로는 이제 다르게 바뀌었는데 DQDS 있잖아요. 이런 명칭은 들어보셨죠? DQDS 이런 명칭. 옛날 D 조건 오형제잖아 이게. 그렇죠. D 조건 오형제. D 조건 오형제였는데 이 DQ랑 DS가 옛날 명칭이 EXQ, EXS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EXQ가 X키였어요. 그 다음에 EXS10.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바뀔 때는 앞에 딜리버가 붙었어요. 그래서 DEQ, DS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건 뭐지 하는데 멘붕이 이렇게 막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7년도에 제가 두 개 생겼다고 했죠. DAF랑 DDP 두 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AP 가다가 DDP가 두 개로 이렇게 쫙 나눠지는 게 90년대. 딜리버드 듀티 언페이드가 90년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와서 5형제가 있다가 3형제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DEQ가 DAT로 이렇게 바뀌었고 DS, DF, DDU가 DAP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DDP는 계속 남아있고 DDP는 이렇게 쭉 남아있고 그 다음에 DAP는 DAP로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오타 아니야? 오타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도 DAT가 지금 DPU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DAP를 갖다 줄이시고 그래서 DPU로 바뀌고 Delivered at Place D에 뭐가 붙냐면 Unloaded가 붙는다. Unloaded가 붙는다. 그렇게 정리. 여기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은 밑에 이렇게 좀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걸 참고로 갖다 해보시면 D로 시작되는 규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들이 제가 정리할 때 정말 헷갈렸던 게 EXQ 이놈이 도착지 인도 조건인 D그룹의 조건이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할 때 이렇게 앞에 알파벳을 통일시키잖아. 그렇죠. F 조건, C 조건, D 그렇죠. 조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전에는
아까 F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디조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거 알아낸다고 제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제가 임무가 끝나는 걸로 해서 다음 내용은 눈목하고님한테 하여튼 힘들어 죽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